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학원 그리고 참스터디에서 강의하고 있는 한승태입니다. 리스닝 4개의 파트를 풀어나가면서 어느 파트가 제일 부담스럽고 연습하기가 힘드신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파트가 다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파트 2에서 발목을 잡는 마지막 파트는 파트 2죠. 3, 4를 처음에 어려워하시다가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다가 결국에 나중에 3, 4가 잡힌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3, 4는 서서히 잡힌다. 왜냐하면 3, 4는 세 문제에 대한 정답을 다 잡기 위해서 대화나 지문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4에 나와 있는 지문 듣고 정답 3개를 다 찾은 사람에게 지문의 내용을 100% 이해했냐고 물어보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지문의 내용을 약 60에서 70% 이해했지만 질문에서 묻고 있는 3가지에 대한 단서만큼은 정확하게 찍어냈다. 그래서 3개를 다 맞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3, 4는 대화나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도 그 대화의 맥이나 지문의 흐름으로 정답을 찾아나가는 경우도 있고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 그래서 다양한 지문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두 문제를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놓고 나면 세 번째 문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어김없이 그 사람의 예측대로 땅 떨어지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2는 맥을 잡는다거나 다른 데서 단서를 끌고 올 때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질문을 잡아놓고 그리고 답을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 아니면 목표 점수를 세워놓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내 발목을 잡는 파트는 어김없이 파트 2죠. 아닌데 난 파트 1이 어려운데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고 더 하시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은 파트 2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 고득점 돌파의 핵심 파트 2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 번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 2의 구성과 숨겨진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았는데 말만 좀 거창합니다. 숨겨진 비밀, 파트 2를 파헤치면 대단한 비밀이나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들, 하지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같이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고득점을 위한 파트 2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놓고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2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파트 2의 구성과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파트 2의 질문이 나온 후에는 모든 수험자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예외 없겠죠? 제가 지금 한 공간에 여러분들과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땅 틀어드리게 되면 우리는 정확하게 반으로 나뉠 겁니다. 그 질문을 이해한 사람과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겠죠. 당연하겠죠. 질문을 듣고 나면 소리를 못 들은 건 아니에요. 우린 정확하게 동일한 사운드를 들었는데 그 질문이 끝나고 나면 두 부류로 나뉜단 말이에요. 질문을 이해한 사람 그리고 질문을 이해 못한 사람. 들었는데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파트 2는 질문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그 사운드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운드를 잘 들어서 모두 다 알게 된다면 질문이 끝나면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 질문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질문을 이해했다는 건 그걸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질문을 듣고 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건 그게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알아야 질문을 이해한 거지 내가 이 영문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열심히만 들으면 내용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떤 방송을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좀 빠르게 나오는 뉴스 같은 거, CNN, 어떤 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뉴스를 쭉 들을 때 소리는 막 듣는데 내용이 모르겠어요. 옆에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고. 그런 건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들었지만 그게 우리말로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파트 2에서 가장 핵심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그 질문의 미닝을 우리말로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본적인 핵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겠죠. 나는 질문을 이해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이해한 사람이 또 두 부류로 나뉘죠. 주어진 시간 안에 질문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이 정도 질문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주어진 시간보다는 내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파트 2에 더더욱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파트 2라는 건 보기 A 읽어주는 A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A에 해당하는 첫 번째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질문의 의미를 우리말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결국 파트 2의 핵심이네요. 비밀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거죠.
A에 해당하는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질문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A가 나오기 전까지 질문을 이해 못하게 되면 내 머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정리하고 있는 거고 그 질문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 내 귀로는 A가 치고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간신히 질문의 정리를 어떻게 끝내놓고 A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B가 끝났고 다시 B가 뭐지 하고 상기하려고 하는데 C가 끝났고 그러고 나면 C가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지? 아 이건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를 찍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11번부터 40번까지 구성되어 있는 Part 2의 문제 중에 어떤 질문이 됐든 뭐 질문이 짧든 길든 상관없습니다. 인터벌은 다 똑같은 거니까 질문이 어렵든 쉽든 상관없고 질문이 끝난과 동시에 정확하게 0.8초 후엔 A라는 보기가 치고 나오고 A에 해당하는 실제 보기가 A가 나온 후에 딱 0.6초 인터벌 후에 빵 치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럼 A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질문을 우리말로 이해하려면 그냥 한번 더 해볼까요? 이 0.8초 질문이 끝난 후에 0.8초 후에 A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A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0.6초 이걸 딱 더하면 1.4초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A를 읽어주는 시간도 한번 고려는 해야지. 근데 A를 읽어주는 시간이 아무리 길게 읽어봐야 0.5초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A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A 또는 A. 그러니까 그게 더해보면 0.4에서 0.5초라는 시간이니까 걔들을 더해보면 결국에 질문이 나온 후에 1.89초 안에 질문의 의미를 우리말로 잡아낼 수 없으면 그건 2를 연습하는 의미는 사실은 없는 거죠. 2초가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듣고 나서 2초 안에 그 질문의 미닝을 우리말로 잡아나가는 게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2가 어렵죠. 절대적인 순발력을 요하는 파트니까 질문을 그대로 한 번에 받아서 미닝을 우리말로 바꿔놓지 못하면 난 결국 질문과 보기를 그냥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꼭 신경 쓰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는 꼭 신경 쓰셔야 돼요. Part 2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영문으로 되뇌이는 습관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Part 2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게 질문이 아주 짧으면 1.5초 정도의 질문도 있습니다. Where's the manager's office? 한 1.5초 걸리지 않았을까요? 질문이 길어지는 건 4.5초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문장 대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긴 선택 의문문들이 4.5초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아까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1.8에서 1.9초. 예를 들어 2.5초짜리 질문을 듣고 나서 그 질문을 머릿속으로 영문으로 한번 되뇌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말로 바뀌어지기도 전에 이미 보기 A는 나올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샘플로 한번 띄워놓겠습니다. 40번 문제에 이런 게 하나 있다고 한번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질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질문을 들으면 그 질문을 영문으로 되뇌는 게 아예 몸에 익어 있습니다. 들으면 그걸 되뇌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오는데. Number 40. How often do you hire new staff workers? How often do you A. hire new staff About workers? twice a year. 이게 벌써 A가 끝났는데. 아니 질문을 되뇌이고 났더니 이미 A가 끝났어요. Number 40. How often do you hire new staff workers? How often do you hire A. new staff worker? About twice a 얼마나 year. 자주 당신이 새로운 The 직원 Human Resources 기가 Department.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런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으면 절대로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질문을 우리말로 잡아나갈 수 있는 힘이 안에서 전혀 만들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차피 나는 질문 전체를 잡아나갈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의문사로 시작하는 건 의문사만 잡는 거죠. How often? 혹시 how often 잡아놨는데 보기사 중에 how often이랑 잘 맞아떨어지는 답이 하나 있을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why? 왜? who? 딱 듣고 Did you find? 그럼 did you find? 너 찾았어? 이렇게. 그렇게 가서 정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질문의 일부 아니면 의문사만 잡아서 앞에 요 토막 몇 개를 가지고 오답을 소거해 나가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데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이 결국에 30문제 중에서 몇 개까지 잡을 수 있냐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 22개, 23개까지 올라가시면 끝까지 다 가셨네. 더 이상은 못 올라가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Part 2에 나와 있는 질문이 짧으면 1.5에서 길어봐야 4.5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평균으로 따지면 2.5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30개의 문제가 시간이 얼마나 되나 평균을 내보면 오랜 동안 평균을 내보면 2.5초가 Part 2의 질문의 평균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2.5초를 2초 안에 우리말로 잡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5초짜리 질문을 한 번에 우리말로 잡아나가는 힘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 part 2에 나와 있는 질문의 일부를 가지고 자꾸 오답을 날려버리면서 소거하면서 후가 나와 있는데 장소가 나오면 날리고 후 사람 나와라 사람 나와라 사람 나와라 뭐 시점 나오면 날리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사람이 일단 30개를 다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사람이 part 3로 넘어가면 어떻게 대화는 듣겠어요. 아니 part 2는 2.5초짜리의 평균 길이라 그러지만 part 3로 넘어가면 그러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두 번씩 주고받는 30초 평균 되는 그 대화인데 2.5초 차를 한 번에 의미에 못 잡는 사람이 3로 가서 심각한 표정으로 사운드를 듣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운드를 진짜 듣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듣고야 있겠죠. 의미가 안 올라오는 거지. 아 이걸 한 번에 우리말로 못 바꿔서 how often 갖고 지금 오답 제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연습하셔야 되는 건 part 2에서 틀을 정말로 잘못 잡아 놓으시면 그 실력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오답이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간에 일단 들어나가는 방식 자체를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3로 넘어가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소리로 30초가 들어오는데 난 의미가 하나도 이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투 풀 때는 앞에 있는 몇 단어를 가지고 오답 제껴 나가면서 이게 답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의 흔히 얘기하는 찍어가는 수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래서 파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질문을 한 번에 받아서 의미를 우리말로 잡아나가려는 노력을 매 문제 해주셔야 돼요. 아주 의식적으로 이 질문을 쭉 받아들여서 의미를 한 번에 우리말로 알아. 내가 왜 몰라? 근데 그 방법을 잘 아는데 그게 잘 안 돼.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방법은 알고 있다. 근데 안 돼. 아, 뭐 안 되는 것도 있죠. 뭐 다 되겠어요. 그게 진짜 다 되면 뭐 얘네 말이 우리 모국어였겠지. 우리 모국어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드러나가면서 듣기 연습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매 문제 다 우리말로 쭉쭉쭉쭉 바뀌겠어요. 내가 무슨 전문적으로 통역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드러나가는 방식은 동일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해서 혹시 오답이 나온 게 있으면 리뷰하실 때 의미가 우리말로 잘 잡혔으면 안 틀렸겠죠. 아니 질문도 의미가 우리말로 잡히고 보기도 우리말로 잡혔는데 그걸 틀릴 리가 있나요? 질문이나 보기가 잡히면 오답이 나올 리는 없죠. 오답이 나왔다는 건 질문이 안 잡혔든 보기가 안 잡혔든 둘 중에 하나가 안 잡혔을 텐데 거의 예외 없이 질문이 안 잡혀서 틀리죠. 보기는 짧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보기가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질문이 완벽하게 안 잡힌 상태로 보기로 내려가니까 아니면 질문을 되뇌이고 있는 중에 보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막 믹스업돼서 막 섞여버리니까 하다가 나중에 C쯤 들을 때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part 2의 질문을 듣고 나서 그 의미를 한 번에 우리말로 이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까 들으셨던 그런 질문을 Number 40. How often do you hire new staff workers?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Hey, 자주 새로운 직원들을 about twice 고용하니? a year.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Number 40. 이걸 듣고 How often do you hire new staff workers?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나 자주 Hey, 새로운 직원들을 about 고용합니까? twice. 이렇게 해도 지금 A랑 살짝 맞물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완벽한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잡는다는 건 이 시간 안쪽으로 의미를 잡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가보죠.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되뇌이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냥 끝이잖아요. Number 40. 듣고 How often do you hire new staff workers? How often do you hire a new Hey, staff worker? about twice a year. 에이, 이러면 절대로 안 되시니까. 그거를 한 번에 쭉 빨아들인다는 건 Number 40. How often do you hire new staff workers?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Hey, 새로운 직원들을 about 고용해 twice 이렇게 a year. 만들어 놓고 A가 튀어나오게 만들어 놔야 그게 파이트를 연습하시는 진짜 연습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면 안 틀렸겠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잘.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오답이 나온 게 있으면 리뷰를 하셔야지. 그래서 오답이 나온 걸 가지고 리뷰하실 때는 반드시 오답 노트에 옮겨놓고 암기해 나가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뭐 쉐도잉 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 뭐 알고 계신 분들 이미 있으실 테니까 3, 4에 나와 있는 것들은 리뷰할 때 알고 있는 내용을 영문으로 따라 말하면서 쉐도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나 발음을 잡아나가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나 발음을 들을 때 의미를 내가 한 번에 우리말로 잡아나갈 수 있는 힘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근데 파트 1, 2나 이 짧은 것들은 쉐도잉으로 마무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쉐도잉이라는 건 3, 4에만 맞는 연습법이고 파트 2에 나와 있는 2.5초짜리를 그럼 스크립트 점검 싹 하고 나서 사운드를 틀어놓고 2.5초짜리 요거를 내가 뒤따라서 말하면서 발음이 엉키거나 꼬이지 않으면 쉐도잉 됐다 끝 이렇게 갈 수는 있나요? 그렇게는 못 가요. 3, 4에 나와 있는 긴 대화나 지문도 스크립을 점검해놓고 다시 들으면 너무 잘 들립니다. 미닝이 쭉쭉쭉쭉 올라오는데 2에 나와 있는 요 짧은 질문이랑 보기 3개를 스크립을 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확인하고 나서 그 사운드를 다시 듣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겠어요? 질문 딱 시작할 때 이미 의미가 올라오지.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리뷰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뷰 됐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걸 쉐도잉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파트 2를 리뷰할 땐 반드시 철저한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Part 2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잠깐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답 노트 뭐 리딩 Part 5 할 때도 오답 노트 많이 만들어 나가시는데 리스닝에선 딱 한 파트의 오답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Part 2에는 오답 노트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를 오답이 만들어졌다면 오답 노트에 옮기실 때는 이런 라인대로 옮기는 걸로 하시죠. 내가 틀린 질문을 영문으로 쓰세요. 그리고 줄을 꼭 바꿔서 그 질문에 대한 우리말 뜻을 쓰시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정답으로 나왔던 표현 하나를 적어 놓으시죠. 혹시 이 정답 표현이 나중에 봤을 때 글로 봐서 우리말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보기에 대한 우리말 뜻을 써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물론 오답이 나왔다 그래서 오답 노트로 바로 옮기시는 건 아니죠. 오답 나온 게 있으면 스크립을 보고 사운드를 충분히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3, 4와 마찬가지로 이 스크립 없는 상태에서 다시 들을 때도 질문의 의미가 바로 한 번에 우리말로 이해가 되고 보기의 의미도 올라오고 나머지들도 올라와서 아 정답이 이거라는 거 질문의 의미가 딱 완벽하게 이해가 돼서 딱 느낌이 와요. 이젠 더 이상 듣는 게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질문이 시작되면 의미를 바로바로 알겠고 질문 딱 끝나자마자 답이 뭔지라는 것도 알겠고 그럼 이제 더 이상 듣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는 건 또다시 기억력만 좋아지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오답 노트로 옮기셔야 돼요. 틀렸다 오답 노트 이런 건 아닙니다. 팔3에서 오답 나왔다 바로 셔도잉 이게 아닌 것처럼 스크립트 점검을 다 해놓고 셔도잉을 하는 것처럼 그럼 2도 스크립트 점검을 완벽하게 해놓고 이렇게 넘기셔야 되는데 진짜 노트를 하나 만드시라고요.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노트를 하나 활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적어 나가는 겁니다. 얘는 암기를 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질문에 정답 표현을 습관적으로 적어 나가시는 게 좋은 건 어떤 특정 질문에 난이도가 높고 뉘앙스가 애매한 질문인 경우엔 영문 스크립트 무슨 말인지 알고 이게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도 아는데 도대체 이 질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하는 질문인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정답 표현이 같이 있으면 아, 딱 이러한 뉘앙스의 대화구나. 아,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대화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질문에 더 정확한 뉘앙스를 잡아나가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적어달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으면 한 페이지에 몇 셋 정도 쓸까요? 여기 한 셋이라고 가정하면 뭐 글씨 큼직큼직하게 쓰시는 분들은 남자분들 뭐 4개씩 딱딱 써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촘촘하게 쓰면 5개씩 쓰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리뷰하실 때는 이 오답 노트를 쫙 펼쳐 놓으시고 이 오답 노트하고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종이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종이로 이 오답 노트 전체를 덮으셔야 돼요. 그리고 덮여져 있는 종이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시면 큰일이에요. 그건 영문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덮여져 있는 종이를 밑에서부터 위로 살살 올리시죠. 어디까지 올리셔야 되는지 감은 오시죠. 쭉 올려버리시면 안 돼요. 살살 올리셔서 여기까지만 올리시죠.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자주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나요? 라는 우리말 표현을 보고 머릿속에 정리를 끝내신 다음에 How often do you hire new staff workers? 이렇게 말을 해보고 그게 맞나? 하고 이렇게 확인해서 맞아 떨어져야 그게 리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Part2를 들을 때는 질문을 한 번에 영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우리말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잘 안 돼서 오답이 나온 게 있으면 리뷰할 때는 이 우리말 표현을 보고 이 정도는 내가 영문으로 말할 수 있게 리뷰를 해나가셔야 그게 진짜 리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2를 공부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게 거꾸로 가거든요. 들을 땐 영문을 되뇌어요. 그리고 오답이 나와서 스크립을 보면 그 영문이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내가 스크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아 이런 뜻이었는데 아 이걸 왜 틀렸지? 근데 다시 들으면 또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넘어가고 다시 들을 땐 또 습관적으로 귀로 들어온 영문을 영문으로 되뇌이고 그게 오답이 나오면 이 영문이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고 리뷰하고 그렇게 문제를 몇백 문제를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정체기가 된 점수가 안 올라요. 그게 정확하게 제가 볼 땐 방법을 완전히 반대로 하시는 건데 최초의 사운드를 들을 때 내 목표가 이걸 우리말로 잡아나가려는 게 연습이 돼야죠. 그게 잘 안 돼서 진짜 틀렸다면 리뷰하는 사람은 그 우리말 표현을 이 정도는 내가 영문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암기를 해나가셔야 나중에 같은 패턴 또는 유사한 질문이 들을 때 그 질문을 듣고 나서 그 미닝을 한 번에 우리말로 잡아나갈 수 있는 순발력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한 번에 잡아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Part2를 막연하게 계속 듣고 답 마킹하고 틀린 거 있으면 스크립트 점검하고 다시 몇 번 더 들어보고 또 새로운 문제 풀고 이렇게 공부하셨다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시간을 너무 낭비하시면서 오셨어요. 지금부터 Part2를 공부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을 철저하게 지켜놓으시고 안 되는 건 틀려서 나중에 리뷰를 하더라도 풀어나갈 때만큼은 질문을 한 번에 우리말로 마치 내가 통역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차근차근 정해진 방법대로 연습하시면 언젠간 2가 제일 쉽다라고 얘기하는 날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